오늘 알려드린 인강듣기 10가지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개념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달라짐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우리는 단군 이래로 최고의 강의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타 강사의 강의를 인강으로 가장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부의 효율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인강 무조건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수많은 인강을 들어왔고 요새도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 의학 관련 인강을 들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 같이 1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데 누구는 성적이 쑥쑥 오르고 누구는 성적이 제자리 걸음일까요? 김종국 형님, 빙의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차이는 바로 같은 강의를 보고 있어도 서로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실력, 나아가 시험의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인강을 보며 터득한 인강 제대로 보는 방법론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인강을 잘 듣기 위해선 그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인강 자체는 수업을 인터넷으로 듣는 것, 즉 수업의 본질과 그 맥을 함께합니다. 제가 수업 잘 듣는 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업의 본질은 이해와 암기 중 이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인강을 통해 이 이해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인강의 본질은 바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공부 효율을 높이는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시간 낭비를 줄인다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하는 과정 자체에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측면을 항상 기억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여러분이 5시간 걸려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을 1시간 만에 이해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좋은 인강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은 절대 다가 아니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강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주체가 내가 아닌 공부를 한다면 절대 성적 향상을 바랄 수 없습니다. 모든 1타 강사의 강의를 완강한다는 목표로 접근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 있어 가장 고질적인 질문, 어떤 강사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뛰어난 강사분들이 많습니다. 각 과목마다 1타 강사가 최소 5명씩은 있는 느낌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강사를 택해야 할까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반적으로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1타라고 인정하는 선생님 중 한 명을 고른다. 1타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과목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강의 전달력이 뛰어난 분이 1타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아무나 한 명만 골라도 평타는 칩니다. 하지만 선생님마다 강의 스타일, 말투, 요약법, 이론을 풀어가는 방식은 디테일하게 보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을 기준으로 선생님을 골라줍니다. 수업의 본질을 근거로 정하는 건데요. 정답은 나를 가장 잘 이해시키는 선생님을 택하라입니다. 나의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말투나 어조만으로도 나의 이해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샘플 강의 하나만 들어봐도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나의 이해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생님을 택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효율을 200% 올리는 인강 듣기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째, 10분의 법칙을 지켜라. 10분의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인강 듣기 10분 전과 10분 후를 활용하는 건데요. 강의 앞뒤로 10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수업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도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일단 인강 켜기 10분 전,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의 제목과 소제목만 외우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과목 전체에 있어 오늘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이해와 암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 큰 뼈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전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느껴지는 부분을 체크해 두는 겁니다. 이는 수업 듣기 편에서 말씀드렸듯 수업 자체에서 집중을 하게 되는 요철을 만드는 효과, 우리는 수업 시간 내내 풀로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집중을 하게 되는 장치를 미리 심어두는 효과입니다. 적어도 의문을 품었던 지점에서는 사람은 집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수업 후 10분 동안 해야 될 점, 제가 이미 수업 듣기 편과 복습하는 법 편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10분 동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세한 근거는 해당 영상을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20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두고 반드시 지키라는 점입니다. 학교나 학원 수업과는 달리 인강 재생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앞뒤 10분이 너무 길어지면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 한없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충 할수록 좋습니다. 빠뜨린 게 있더라도 10분 넘어가면 과감히 접으세요. 나머지 복습은 밤이나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됩니다. 둘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성공한다. 1타 강사님들이 강의 볼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됩니다. 완벽한 커리큘럼, 완벽한 강의 전달력, 거기에다 재미까지. 이상하게 계속 보고 싶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과목을 처음 접하는 시점에서 기본 개념 강의를 완강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시험이 6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 어느 정도 그 과목에 대해 내공이 있는 상태에선 이 완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지어 개념 강의, 심화 강의, 문풀 강의 등 모든 걸 다 섭렵하겠다는 건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제가 진짜 공부법에서 설명드렸듯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메타인지를 키운 상태에서 잘 찾아내고 그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여기에 정교하게 접근해줘야 하는데요. 이 취약한 부분을 찾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출분석법 및 여러 영상들에 걸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시간 될 때 정주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리듬 타듯이 인강을 들어보자. 강의의 커리큘럼에서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만큼이나 강의 자체에서도 완벽주의를 버려야 하는데요. 힘을 줄 땐 주고 힘을 뺄 땐 빼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란 집중의 정도, 그리고 강의 속도를 낮추는 걸 의미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 집중력 상태로 강의를 듣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마지막 즈음에 가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아까 수업 10분 전에 심어두었던 의문 포인트 지점,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지점, 그리고 요약서에 나온 핵심 결론보다는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유, 이해를 도와주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힘을 빡 주고 재생 배속도 1배속 내지 1.25배속으로 다소 천천히 들어주세요. 나머지 내가 이미 아는 내용, 요약서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는 공식 등을 적는 부분에서는 힘도 조금 빼고 강의 속도를 1.5배속에서 2배속 사이로 빠르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마치 랩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건 재미도 없고 가사도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적당히 밀고 당기는 스킬이 들어간, 즉 속도의 완급 조절이 있는 랩은 더 전달력 있게 잘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촌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에서 랩을 6개월 정도 배운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 TMI였습니다. 이 정도 컨셉만 잡고 인강을 들어도 효율이 훨씬 늘어남을 느끼실 건데요. 여기에 효율 한 스푼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풀 강의의 효율을 높이는 법. 문제풀이 강의도 개념 강의에 버금갈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학원 강의와는 달리 인터넷 강의로 듣는 문풀 강의는 그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당일 강의의 모든 문제를 미리 모두 풀어볼 필요 없이 한 문제 풀고 강의 틀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 문제 풀고 강의를 트는 식으로 듣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줄 경우 집중력을 높은 상태로 유지해주는 효과,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논리로 틀렸고 강사는 또 나와는 어떤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예 안 보고 넘겨버리는 등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라디오 듣듯이 인강 듣는 법, 일종의 자투리 시간을 극대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공부를 안 하는 시간, 가령 방 청소를 하거나 샤워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입는 시간, 기타 다른 것을 하지만 귀가 놀고 있는 시간에 인강을 그냥 틀어놓는 건데요. 지금 나도 공부하느라 못 노는데 귀만 놀게 하면 억울하잖아. 여기서 틀어놔야 할 것은 새로운 진도 강의가 아닌, 문제풀이 강의가 아닌 최근에 들은 이론 강의 중 가장 최근 것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되새긴다면 복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멍 때리면서 인강 보기. 평상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공부를 하기 지루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때 멍하니 계속 공부를 이어가기보다는 체인지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원리를 적용해 바로 태블릿 PC를 켜고 최근에 봤던 이론 강의나 아니면 이번엔 최근에 본 문풀 강의도 좋습니다. 틀어놓고 멍하니 보면서 나름 내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집중을 위한 예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진정 강의를 보는 것이라기보단 다시 집중의 시간을 갖기 위한 준비 단계,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의 시간마저 개념을 때려 박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공부할 의지가 생긴다면 과감히 태블릿 PC를 끄고 원래 하던 공부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인강 듣기 10가지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개념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달라짐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런 고급 공부 스킬들을 더 깊게 알고 싶고 공부뿐만 아니라 연애 및 각종 성공 습관, 인생 꿀팁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부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험 꼼수법을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